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의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Q&A 영상이네요. 네, 댓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선생님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맞벌이라 초2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요. 곧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게 되니 학원 방향성 고민돼서 댓글 남긴다고 해주셨어요. 현재 이제 소규모 영어 교습소에 다닌다고 하고요. 주 3회 1시간씩 회화, 리딩, 문법 책으로 배우고 부담스럽지 않은 학원이고 아이도 영어도 선생님도 좋아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3학년 때는 쓰기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했던 공부방이랑은 좀 다른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딩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회화나 문법 책이 들어간 거를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이런 ESL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일반적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보통 가르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풋량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이들을 대하시려면 이제 회화나 문법 이런 걸 또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또 배웠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듣기 인풋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 문장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냥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통 느껴지실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을 알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형을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초등학교 2학년 저도 딱 이때쯤에 엄마표 영어 시작했는데 그때 이 과거형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선생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의 입장에서는 선의로서 이렇게 문법도 가르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집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또 진행을 잘 하고 계세요. 영어 TV를 1시간 보여주신다. 아무래도 영화라든지 DVD라든지 유튜브 콘텐츠를 다운받으셨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최선의 차선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듣기 인풋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집중 듣기도 15분을 시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켰었거든요. 지금 보면 크게 저랑 이렇게 다른 점이 없으세요. 영어책 읽기가 또 따로 이렇게 2권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라면, 저하고 좀 다른 점이네요, 이게. 집중 듣기는 말 그대로 영어책을 눈을 따라가면서 읽게 하는 그 듣기 형식의 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영어책 읽기라고 또 따로 표현해 주신 이 2권은 낭독을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겠죠? 근데 저는 초반에는 이 낭독에 대한 이야기도 그동안 제가 채널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낭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엄마표 영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표 영어를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도 이제 초보라서 낭독시켜보고 아이 입에서 뭔가 영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따라하게도 시켜보고 쉐도잉도 좀 시도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아이는 이제 듣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몰입감을 느끼던 친구였고 액션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기색이 정말 표정에서 역력하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초반에는 아이 때때로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아이가 싫어해서 낭독은 한 1년 가까이 안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는 헬렌 워즈라는 그 리더스북은 조금씩 읽기 시작했던 것 같고 낭독으로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읽는 것도 아니었고 드문드문 그동안 쌓였던 언어의 인풋, 그 영어 소리의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풋에 의존해서 모방을 하는 형태의 그런 낭독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나 기분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따라 읽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뜨문뜨문 읽다가 언제 좀 제대로 이 아이가 또 휘를 받았냐면, 주니비 존스라고, 이 얘기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도 계시니까, 주니비 존스라는 챕터북이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연습도 굉장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뭐 시키려고 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녹음된 원어민의 목소리가 너무 통통 튀는 말투로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직 트리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느리게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영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 원어민만큼 발음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채널에서 사실 영어책 읽어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읽어주는 영어책이 발음이 뭐 원어민처럼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통통 튀는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영상들을 차마 삭제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예전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것이죠. 네, 어쨌거나 아이들은 그 읽어주는 목소리에 어른의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읽어주시는 그 목소리에 굉장히 흥미를 보여서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하면서 약간 좀 낭독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뭐 이것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처럼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루틴처럼 그냥 일상에서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한 거 뭐 있지? 할 때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선의 차선책 영상 보기 하고요. 그리고 집중 듣기 뭐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 로알드 달의 소설로 들어갔을 때 그동안에 아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영어 소리 인풋이 완전히 무슨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장면에서 그 내용을 아이가 즐기면서 읽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는 초등학교 2학년한테 꼭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거. 다만 뭐 아이가 읽는 것을 당연히 좋아한다면 시키셔도 되겠죠. 근데 저희 아이 나중에 참 낭독을 좋아했지만 초반에 엄청 싫어했었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을 이제 코칭을 할 때에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마께서 이제 워킹맘이시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고 계시는 셈인데요. 영어 교습소를. 근데 이제 아이가 교습소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교습소 당장 그만두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어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굳이 뭐 이거를 끊고 다른 활동을 시키실 것이 아니라면 굳이 뭐 이 학원을 당장 중단하실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당연히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문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진행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서 커리큘럼을 약간 조정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친구들의 눈치가 보일 정도로 아이가 많이 거부를 한다거나 적응하기 좀 힘들어한다 이러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지금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교습소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간 셈이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하던 친구들과 집에서 영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한 학년에서 동시에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나면요, 상당히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두 그룹을 함께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그 가정의 부모님들께 제가 일일이 매일매일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셔서 아마 만들어주시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루틴을 한 1, 2년 계속 가져간다 하면 굉장히 그 교습소에서 아마 영어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때쯤 됐을 때 다른 학원을 좀 고려해 보신다거나, 예, 엄마께서 조금 잠깐 쉬시면서, 예,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좀 영어 책에 더 많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더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몇 줄 이렇게 남겨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짤막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충분치는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면 조금 더 제가 구현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거리들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다시 Q&A 영상도 계속해서 촬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